타임을 코칭 타임으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여러분의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 미증시 훈풍에 따라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의 현물 시장에서는 팔아내는 반면 또 선물 시장에서는 소폭의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존의 주도주라고 불리는 조방원 모두 다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원전주들 보리 1호기 최종 해체 승인 소식에 따라서 특히나 원전 해체 관련주들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서동구 파트너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반기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하반기 또 계속해서 주도주라고 불리는 조방원이 계속해서 시세를 내줄지 아니면 또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반도체 쪽을 집중을 해봐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죠. 6월의 마지막 날이 물론 거래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하반기로 접어드는 거고 많은 어떤 호재성 재료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또는 관세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7월부터 이제 또 뚜껑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주도해 왔고 월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진짜 한 2, 3%의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지수도 그렇고 섹터별 종목들도 그렇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호재성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둔감하고 악재성 재료라든가 조그마한 수급에도 크게 흔들리는 이런 변동성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 여러 악재 호재를 다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단숨에 급등을 해준 데 따른 피로도를 계속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섹터별로도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한 3% 내외의 그러한 그 저점 기준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섹터 내의 종목들 뭐 주도했던 것들도 그렇고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의 가격 조정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말이죠. 한 2, 3일 동안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보였던 조선이라든가 또 방산이라든가 또 전력 관련한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상승을 주도해왔던 IT 쪽들 중에서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보이는 반면에 상승폭이 미진했던 삼성전자는 또 오름세를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 기존에 예를 들어서 2,500, 600에서부터 주도주들을 끌고 왔다면 지금은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다시 담거나 그리고 또 일정하게 급등한 이러한 종목들은 차익 실현도 병행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 구간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7월 첫째 주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발표로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3분기, 2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될 텐데 IT 쪽들이 주도할 수 있느냐는 7월 초에 발표되는 삼성전자 그리고 7월 하반기에 하순에 발표될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그리고 전망에 따라서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계속해서 급등한 종목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또 저가 매수를 이용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IT 쪽이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까지 면밀하게 체크해보자는 점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종목의 전략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772-021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팅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솔루션이 필요하신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계좌 건강 상태를 진단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나 또 추가 매수할까요? 이렇게 질문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더욱더 꼼꼼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야 달콤한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알찬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는 체리피킹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께서 사연과 포트폴리오 보내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22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하고 다소 시총이 낮은 종목들을 골고루 편입했다는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SNS텍과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자릿수대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죠. 또 이 미국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동차 부품에 한해서는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에서 거의 5%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떠한 솔루션 주실지 계속해서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2분기 실적, 특히나 반도체 부문에서는 영업이익이 2조 원에 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2분기 실적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파운드리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이 국민주라고 불릴 만큼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한 전략 세워주실지 집중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교체하고 체리피킹 종목으로 제시해 주실지도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사연도 바로 열어볼게요. 네, 5225님의 사연입니다. 카카오하고 SNS텍 익절할까요? 삼성전자 등 다른 종목들로 교체할지 고민 중입니다. 냉정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던데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어떠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지 아주 상세하게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각 종목들 현재 주가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진단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5개 종목 100% 다 편입이 되어 있는데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 우수 AMS 자동차 부품 관련주. 저 5,000원대가 그 코로나 이후 2020년 그리고 조정을 보이면서 2021년, 22년쯤에 갖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비중이 만약에 카카오 비중으로 40%였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형 종목들은 어떠한 순간적인 흐름들이 연출이 될 때 뭐 짧게 들어가고 나오거나 이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 또 비중 조절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질 못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우수 AMS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실적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22년도를 기점으로 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고요. 또 당기순이익도 2023년부터 흑자 전환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올해 그래도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또 매출 같은 경우에도 3,5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좀처럼 물론 뭐 2023년도부터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채 비율이 이렇게 좀 184%대에서 200%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적극적으로 어떤 매수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은 되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2020년 10월에 그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13,000원까지 급등을 보여주었다가 이 9,000원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00원대를 중심으로 3,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반등 시도도 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관세에 따른 악영향이라는 것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심하게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반등의 모멘텀을 못 찾고 있다. 그런데 이 종목이 40%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흐름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요, 일단은 빨리 이 4,000원 이상이라도 올라와 죽어야만 추가적인 어떠한 슈팅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 관세 유예라든가 또 뭐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러한 협상이 이 국내 우리가 또 미국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점에서 뭔가 모멘텀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오늘도 최근에 3,700원까지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관들도 좀 매수 좀 하는 듯했던 모습에서 오늘 일순간에 이렇게 또 급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뭐 매도의 관점으로 볼 수는 없고요. 반등을 이용할 때마다 결국은 4,000원이 저항으로 작용이 된다라면 비중을 축소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으로 SNS텍입니다. 뭐 삼성에서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같이 삼성과 더불어서 움직여주고 있는, 특히 이러한 저항대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자리가 오히려 지지선으로도 바뀔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한 15%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히려 25%의 비중이니까 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라면은 오히려 짧게는 분할 매도하면서 이익 실현도 병행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 자리에서 만약에 한 번 더 올라온다라면은 요 4만 원대 중반이라든가 5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분할 매수하면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러면서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뭐 카카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이 7만 원을 넘어갔다가 이제 오늘까지 3일째 이러한 조정을 보이는데요. 조정의 어떤 그 강도가 이제 조금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단기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데 전체 매도의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단기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마무리가 돼가는 구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뭐 네이버도 그렇고요, 소버린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자국의 AI가 활성화가 되고 개발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국민 카톡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몇 안 되지 않습니까?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은.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도 성장의 모멘텀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재 비중 15% 괜찮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도 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월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요, 딱 이 저항대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이제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저는 뭐 직전에 이 21년도 코로나 당시에 BBIG가 급등을 하고 주도했던 17만 원까지 단숨에 가긴 힘들지만 다음 목표는 10만 원 정도를 설정해도 여러분들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뭐 말이 필요 없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그런 흐름인데, 이제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지난 3월 24일 날에 62,000원 요 라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등산을 할 때 마지막 고비 딸깍고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자리들이 만약에 돌파가 돼주고 안정이 돼준다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뭐 이 8만 8천 원까지 단숨에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지만 다음 고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6만 원대 후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요 7만 원, 7만 5천 원 사이 이러한 라인을 다음 라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는 6만 원 밑에서 없으신 분들이 매수도 가능한 자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 드리는 거는 뭐 하이닉스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뭐 네카오라든가 이런 것처럼 막 급등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여러분들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배당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가실 분들은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모아나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탄력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들은 뭐 SK하이닉스라든가 그리고 또 단기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 삼성전자의 이런 안정적인 우상향의 모습이 연출이 될 경우에 뭐 나는 뭐 일주일에도 20, 30% 게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IT 소부장 쪽을 이렇게 구분해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대한제당을 비중 10%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뭐 손실폭이 큽니다만은, 자, 지금 주봉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뭐 1년에 한두 번씩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 구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2022년에도요 이러한 흐름이 한번 크게 연출이 됐었고, 그리고 다시 또 2023년도에도 이러한 흐름이 한번 진행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는 올해 초에도 인플레 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이 되면서 또 한번 급등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대응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정말 뭐 1년 가까이를 몇 개월을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가급적이면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종목 교체를 준비하는 이러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 종목별로 주가의 자세한 위치 살펴봤습니다.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교체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체리피킹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많은 종목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늘 문의 주신 이분의 성향을 보면 고가주에서부터 저가주까지, 그리고 또 시총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지금 편입이 돼 있으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이제 우수 AMS라든가 SNS텍 같은 경우 이제 일부 이익 실현도 하고 그리고 추가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도 좀 축소하고, 저 두 종목이 65%란 말이죠. 그리고 빠르게 만약에 대응할 수 있다면 대한제당 같은 경우를 매도하면서 지금 뭐 100%니까 현금을 가지고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비중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정작 비중을 높게 실어야 될 종목은 뭐 기본 수량 정도만 있는 거고, 뭐 물타기를 하셨는지 뭔지 몰라도 저런 우수 AMS 같은 종목의 비중이 40%나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좀 수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계좌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는 것들 또는 이익 실현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모습을 보시면 지난번에 7만 900원을 기록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한 20% 안 되게 가격 조정이 이제 이루어졌고 21선 근처에서 횡보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뭐 하나 시스템이 단순하게 방산이다라고만 보시지 마시고,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하나오션하고 같이 인수를 했죠. 하나 시스템이 지분율이 60%로 더 높습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우주항공 분야에 다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 세 종목을 다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오히려 하나 시스템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하나 시스템을 이 6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실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체리피킹 종목 한화 시스템입니다. 또 방산과 우주항공 모멘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6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담아볼 수 있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내 계좌의 수익률을 반전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자금의 용도 등 다양한 사연까지 덧붙여 주신다면 채택될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 통해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핀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일신석재, 매수가는 2,6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추가 매수와 매도가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일신석재 오늘 2,400원 라인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약수익권에 진입을 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신석재 뭐 대표적인 남북 화해 무드만 조성이 되면 대장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종목이죠.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어떤 이슈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구간에서도요, 남북 어떤 확성기 뭐 자제하고 또 북한에 뭘 띄우는 거 안 하고 하니까 북한에서도 또 조용하게 소음 그것도 안 틀고 뭔가 기대감이 좀 어우러지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요, 좀 탄력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반영이 돼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이 오히려 또 뭔가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조금 아까 뭐 기사를 보니까 홍수를 대비해서 북한에서 만약에 댐 방류를 할 경우에는 미리 통보를 해달라. 우리 쪽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만 뭔가 알았다라든가 뭐 어떤 회신이 오면 역시 좀 개선되고 있나 보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뭐 추가 매수 및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도 완전히 죽었고요. 이러한 그 흐름들이 된다라면은 뭐 2,400원부터 2,300원 사이에서는 한번 뭐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한 뭐 저는 안 합니다만은 그렇게 문의를 주셨으니까 이 정도 라인이면 이제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으쌰하고 급등이 한번 나오면 이 3,000원이라는 이 꼬리 달린 부분들 그렇죠? 이 부분들을 만약에 돌파를 해주면은 한 단계 더 레벨 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뭐 2,000원대 후반에서 적절하게 이익 실현도 병행해 나가는 그리고 전체 비중 뭐 10%니까 뭐 몰빵을 하거나 그러는 흐름이 아니라 뭐 10% 20% 정도만 그냥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신석재는 2,400원 라인대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3,000원 돌파 시에는 상단 더 열어놓고 봐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요. 주성 엔지니어링. 네.
33,500원에 10%입니다. 33,500원에 10%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까지 이제 좀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 회사가 좋다고 방송에서 이제 회사 이제 돈을 떠나서 주식 초보자라 너무 주식에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좀 장기로 가져가 볼까 하고 지금 모으는 중인데 네. 이게 가능한 건지 우리 서동구 소장님은 좀 제대로 찍어주시면 제가 조금씩 모아갈까 하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장기적으로 이 종목 끌고 가봐도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입문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에요. 작년에. 작년에 하셔서 예. 어떻게 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작년에, 네, 지인이 네. 한국전력 사례해가지고요. 네네. 한국전력하고 포스코 DX하고 왕창 망했어요. 다 팔고 손절하고 다 손절했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니까 사실 너무 약이 올라요. 그렇죠. 속도 상하고. 네네. 다시 사기는 싫고요. 네. 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일단 네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지인분의 권유를 받았던 뭐 한전을 매수해서 지금이야 좋지만 뭐 내내 네. 한 7년 8년째 음봉이고 하락했던 주식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그렇고 요 주성도 그렇고 다행히 그래도 뭔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종목을 접근하신 것 자체는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테마성 종목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다가 또 물리고 정말로 계좌를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 가버렸으면은 점점 더 시장에서는 소외되고 낙오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비중도 뭐 예를 들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도 10%의 비중 정도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과거에 보면은 IT 소부장의 대표적인 대장주예요. 이게 이 99년도에 코스닥에 입성을 한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쪽 반도체 쪽 장비뿐만이 아니라 뭐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 안정적인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들 보면은 뭐 아주 막 익사이팅하게 실적이 급증해주고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원래 지난해만 이제 이렇게 특별히 972억. 그러니까 이거는 기저 효과죠. 2023년도에 워낙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972억으로 235%나 급증해 준 걸로 나타나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 후년에도 꾸준하게 뭐 4천억, 5천억대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 뭐 1,000억에서 1,500억 내외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특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D램 위주잖아요. 그렇죠? SK하이닉스는 소위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이 아주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전방산업 쪽에서 이 D램 제품들의 가격 상승이라든가 또는 추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쪽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요. 주가가 우리가 일봉, 주봉, 월봉이라는 거가 있어요. 일봉은 매일매일의 캔들이고 주봉은 주간 단위, 월봉은 월간 단위의 캔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소장님한테 들었어요. 네네, 그러셨군요. 자, 그러한 차원으로 본다라면 지금 이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특히 일봉상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다른 IT 소부장 쪽들은 올라오는 것들도 있는데 얘만 아직은 더 빨리 중심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하단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단부에. 하단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걷어요. 쉽게 보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만 놓고 보면
이렇게 3만 원 초반이라든가 살짝 깨지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 결국은 하단부가 되는 거고, 여기가 4만 원 넘어갔던 이런 4만 2, 3천 원 자리들이 상단부가 돼 있어요. 지금 위아래가 막혀 있어요. 일단은. 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빨리 3만 5천 원 이상으로 안착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그러한 어떠한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이 지금 자리에서는요, 오히려 조금씩 더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내가 더 해도 되겠다라고 가능한 구간들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네네네. 조금 더 롱텀으로 보신다면 뭐 삼성전자의 이 주가의 움직임을 같이 잘 보시라고요. 삼성전자들 만약에 내가 안 샀더라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를 잘 보시고, 요 3만 1,000원 초반 자리라든가 뭐 3만 원 초반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조금씩 이제 더 비중을 늘리겠다. 그래서 평균 단가 뭐 3만 1,000원이라든가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시고, 조금 더 본다라면은 뭐 1차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내가 목표 수익을 정해 놓고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3만 5천 원 안착할 시에는 고점 돌파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현재 자리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과 또 삼성전자 주가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4천 원에 10%. 10만 4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걸까요? 아니요, 그 전에 그 후에 샀어요. 그 전에 하셨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어떤 부분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글쎄 어떠든지 지금 내려보니까 더 추가 매수를 할까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현재 SK 이노베이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서동구입니다. 네네. 네. 단순하게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쪽 관련된 또는 뭐 흔히 얘기해서 배터리 생산 이런 쪽으로만 이제 보지 마시고, 작년에 SK ENS랑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흑자 전환이다 뭐다 이런 일부도 있지만 요원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SK 이노베이션은 바로 SK ENS와의 합병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이라든가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 이제 좋아지는 거죠. 네. 일단은. 그리고 만약에 2차 전지 쪽도 같이 개선이 돼주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라면 주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요,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그러한 그 흐름들이 아니라 뭔가 지금은 계속해서 캔들이 윗꼬리로 달리긴 하지만은 양봉도 나와주고 거래도 좀 들어오고 뭐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요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인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폭격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유가가 급등하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는 과정이고, 정상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요 9만 5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방을 잡을 걸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11만 원과 요 9만 원 사이에 갇혀져 있는데, 여기 지금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조금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전체적으로도 바닥을 나름대로 확인을 해주면서 반등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차원을 본다라면 SK 이노베이션도 관심 있게 요 9,500원, 뭐 9만 5천 원이라든가 뭐 이런 10만 원 밑에서는 오히려 조금씩 분할 매수도 가능한
이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점은 얼마나 될까요? 1차적으로는 요 11만 원을 빨리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게 가장 강한 저항대입니다. 이 라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하는 물량은 뭐 한 10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11만 원 근처 왔다 그러면은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밑에서 다시 또 재매수하고 그런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는 11만 원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SK이노베이션은 9만 원이 지지, 11만 원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디어유고요. 디어유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6,080원에 34%요. 46,080원에 34% 가지고 계시면 현재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럼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장기로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해서 문의해보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네.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젊으신 것 나이가 같은데. 네? 30대? 근데 목소리가 20대 같이 느껴졌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2분기 실적이 YOY 기준으로 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2026년까지 풍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그 목표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목표가를 보면 58,000원인데 이미 오늘 기준으로 넘어섰죠. 좀 높게 보는 애들들이 67,000원도 보고 있어요. 미래에셋에서 나온 그 5월 달의 자료라든가 그리고 또 지난 6월 17일 날 IBK 투자증권에서도 67,000원을 하면서 이제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실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매출단이라든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올해 기준으로만 해도 61% 이상 급증하고 내년에도 이제 46%, 2026년까지가 아주 영업이익 기준으로 급격하게 급증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주 46,08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34% 잘 갖고 계시고 현재 위치만 놓고 보면요. 지금 이 월봉상에서의 이제 딱 부딪히는 자리가 여기 58,000원에 있었는데 이 자리를 이제 이 3개월째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바로 직전에 또 다른 이제 고점대들이 62,000원부터 이렇게 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다음 달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은 한 번은 이렇게 흔들릴 자리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예. 지난번에는 이제 바닥을 탈출해서 2개월 연속 올라주고 2개월 이렇게 도정이 나와주고 또 급등 한번 해주고 조정 보이고 이렇게 3개월 연속 이렇게 양봉들이 잘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제 7월 달에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내일 이번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장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5만 요 기준점을 본다라면 58,000원 정도. 58,000원을 이탈만 하지 않으면 좀 더 끌고 가 보는 거고 만약에 58,000원이 이탈이 되면은 비중 한 3분의 1 정도 이익 실현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이게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라고 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은 5만 한 5천 원 라인이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이 돼줘야 됩니다. 그때 아. 이제 만약에 지지가 잘 돼주면은 또 추가 네.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아, 오히려 이제부터는 네. 오늘 이렇게 단숨에 슈팅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월요일 날에도 추가적으로 슈팅이 상승의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그때부터는 또 이익 실현으로 일정하게 정리하시면서 대응한다라면은 뭐 내가 갖고 있는 전량을 최고점에서 매도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네. 분할 매도로 이익 실현을 충분히 단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디어유는 다음 주 월요일 5만 8천 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끌고 가도 좋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5만 5천 원 지지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덴티움이요. 덴티움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4,150원에 10%요. 73,150원에 10% 가지고 계시고 지금 자리에서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 또 고민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 이게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면 더 사서 모아야 되는지 네. 그걸 잘 몰라서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난번에 그 주주 뭐 우대 정책을 펼쳐달라 뭐 이러면서 자사주 매입을 한 거를 뭐 소각도 해라, 뭐 배당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조금 뭐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려던 시점에 1분기가 어닝스 쇼크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뭐 아야 소리 못하고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이거를 11만 원에 사가지고 물타기해서 이 가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비중이 10%로만 네, 조정을 하신 거야. 그건 아주 네. 잘하셨네요. 그나마라도.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서 1분기 쇼크는 지나간 거고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의 위치를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자리입니까? 이 하단부에서 나름대로 하방을 잡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주가가 위로 더 가기 위해서라도 최소한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급락을 해놓고 어디가 저점인지 몰랐는데 5월 말 또 이렇게 해서 저점들이 형성해 주니까 단기간에 반등이라도 또 나오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점에선 그래도 6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6만 원대 후반과 7만 원 라인이 계속 지금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 무너진 이러한 자리들이 아픈 거죠. 그러면 얘는 6만 원 초반 자리가 오면은 지금보다도 6만 3천 원도 어정쩡한 자리예요. 6만 원 초반 자리, 6만 1천 원, 6만 원 뭐 이런 자리가 오면은 오히려 비중을 5%, 10% 정도까지 더해서 비중 20% 단가 낮추고 그렇게 되면은 요 7만 원 근처라든가 6만 원대 후반 오면은 반이라도 정리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대응을 하자고요. 그래서 6만 원, 7만 원, 그리고 7만 5천 원 이렇게 단계별로 지지와 저항, 중심값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목표가는 얼마 정도 봐야 돼요? 잘 말씀드렸잖아요. 1차적으로는 6만 원 초반 자리가 지지가 돼줘야만 7만 원 자리가 1차 지지라인, 1차 목표가.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7만 5천 원 정도를 2차 목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덴티움 현재 6만 원에 대한 지지력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7만 원 라인에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89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현대임스, 매수가는 15,00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현대임스 현재 이 매수가를 봤을 때는 그래도 수익권이신 상황인데 어떻게 이 종목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현대임스는 이제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과 그리고 또 원위치, 급등과 원위치 아주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 매수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요. 위로 올라갈 때는 2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저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위치에서는 오히려 신규 공략도 가능한 자리가 나오는 거고 이슈가 나와서 또 급등이 연출되는 그러한 흐름이 된다라면은 2만 원 이상부터는 또 이익 실현을 병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 현대임스는 대응을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임스 단기적으로 매수도 가능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2만 원 이상 라인부터는 이익 실현해보자라고 파트너님의 전략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청자님들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오늘 종목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그래도 수익 실현도 잘들 하실 종목들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또 바닥권에서 뭔가 꿈틀대려는 이런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뭔가 찌글거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도 더 가기 위해서라도 숨고르기가 필요한 거고 반면에 이제 종목별로는 아주 급등락도 연출되니까 무리한 매매 자제하시고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지금 구간들은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기다렸다가 일정한 조정이 나오는 것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 뭐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시장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오늘장 또 종목들에 대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장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정말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6개월 동안 또 우리 희로애락을 같이 해주신 서동구 파트너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팬분들께서 정말 많이 놀라시고 또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데일리 TV 완전히 떠나시는 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2월 초부터 이렇게 이 서동구의 바이앤셀 함께 했는데요. 다행히 이 주가가 정말 뭐 3년 5개월, 6개월 만에 3,000포인트도 오게 돼서 나름대로는 다행이다. 또 같이 종목 상담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른 코너에서 이제 또 좋은 전략과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을 여러분들의 해우소로 잘 만들어 가시고 다음 또 이 프로를 진행하실 분도 저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다가 1시 반 정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더 깊은 인사이트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 또 새로운 이 파트너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망망대 같은 주식시장 속에서도 이 투자 항로를 새롭게 그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포트 상담도 매일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문자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의 사연까지 보내주신다면 더욱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서동구의 바이앤셀. 저희는 새로운 파트너님과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